여러분 교재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고요. 용도지간에서의 행비제한 여기 펼쳐두시고 잠깐 앞을 보실까요?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공부했죠. 자, 국유수의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였습니다. 보실 거예요. 복습하죠. 자, 국유수는 바다입니다. 바다의 매립 목적하고 그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목적이 같습니다. 자,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을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됐죠. 그래서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 등수를 본다. 그렇게 했고요. 다만 2번 국유수는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립구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전부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앞시간에 진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역이 의지되는 경우였죠. 자, 1번, 2번, 3번,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의 이승수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중요한 게 어디에 연접해야 됩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명이라면 도시지역 결정구역이 의지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했고요. 상계법상 국가사업단지, 일반사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가 지정됐거나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전개발촉진법상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은 전부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여기까지 진도 나온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이에요. 이게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무슨 말일까? 처음 들으면 이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것부터 하려고요. 여기요, 어떤 용도지 지정됐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지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제1종 전용주거지의 지정 목적, 제1종 전용주거지라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1종 전용주거지의 토지 소유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는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고층 아파트라든지 업무용대 빌딩이라든지 공장 건축은 허용합니까? 그 건축이 제한됩니까? 제한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받습니다. 이것을 행위제한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가 뭐죠? 건축 행위.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 행위제한은 곧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고객이 어떤 용적의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말할 수 없다면 땅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건축 제한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 규정을 보고 땅을 팔죠. 컨설팅이 가능하죠.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교재 봅니다. 78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이죠. 자, 동그라미 1번 앞에 적으십시오. 원칙이라고 읽어드립니다.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인데, 이때 대통령령이 뭐죠? 2번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외워도 좋고, 이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때 이 법 시행령, 국토교육법 시행령에서는 21개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습니다. 별표로 준비된 표가 있어. 이 표가 용도지역의 숫자가 21개니까 21개의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어. 그 표를 보고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이 표를 보고 컨설팅을 하시려면은
용도지간에서의 건축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즉 국도교법 시행령의 규정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찾아서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용도지역별 건축지원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령. 이 기억하고 있는 시험 물어보는 거죠. 용도지역별 건축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단, 그 표 보고 싶죠? 그 표가 80페이지에 있어요. 80페이지 옵니다. 80페이지 오면은, 80페이지 표를 봅니다. 양괄호 1번. 제1종 주구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가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 2 해서 나와 있잖아요. 표 번호가 별도로 준비된 표 두 번째라는 거죠. 별표 2라 그래. 일종 전용 주구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그 표를 보고 상담하면 돼. 동그라미 1번 봐요. 박스 안에. 일종 전용 주구지에 토지를 소유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죠?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바닷물질 밖에 1,000여도 미만인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부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종 전용 주구지에서 시군 조례로 허용하면은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쭉 나와 있잖아. 이런 표가 21개가 있다니까. 일종 전용 주구지간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표부터 자연환경 보전 제한에서 건축 제한 표까지 21개가 있고요. 그 표를 외우는 겁니까? 보고 상담하는 겁니까? 보고 활용하시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음 개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별도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대상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오세요. 78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2번 용도지역, 용도지관에서 행위제한 특례 나와 있습니까? 특례 1번부터 3번을 묶고요. 1번부터 3번 농공단지 찾으셨어요? 부터 3번에 자연환경 보전까지 묶어서 이게 용도지관에서 건축 제한 특례 규정이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교재 보십시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상계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상계법. 산업 입지할 때 산 동그라미, 개발할 때 개 동그라미, 법률할 때 법에서 상계법이라고 그래. 자, 상계법상 밑줄 긋죠? 농공단지 줄 거예요. 자, 상계법상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줄 긋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상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이지만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는 상계법이라고 하는 개별 법률로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 제한은 농지법 규정에 의한다. 오 믿겠습니까? X. 농지법이 아니고 무슨 법? 상계법 규정에 의하죠. 그래서 이게 한번 봐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이지만 다음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농공단지 안에서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 제한은 상계법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말씀하세요. 생산관리는 용도지역이잖아. 그죠? 그럼 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하는지는 대통령령, 국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은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하는 표가 있겠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 안에 건축 제한 표를 보고 컨설팅하면 돼요. 그게 원칙인데 이 생산관리지역 안에 빗금 지분만큼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거야. 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특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따로 개별 법률로 정하는 거야.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 제한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무슨 법이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계법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농공단지 안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컨설팅을 하기로 고객과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럼 오늘 저녁에 이 농공단지 안에서 어떤 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으로 건축이 불가능한지는 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계법을 찾아보면은
농공단지에서는 다음 용도, 다음 종류, 다음의 규모로 건축이 된다고 농공단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쭉 이 표에 나열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 표를 프린트 뽑아서 읽어보시고 이것을 서류 가방에 넣고 내일 고객을 만나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이 표를 보고. 만약에 농공단지에서 건축 제한은 상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컨설팅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컨설팅에 실패하면은 땅을 팔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 수입이 없는 거예요. 실무에 나가면 바로 쓰이는 거야. 이런 것을 활용하여 토지 상담을 할 수 있어야 이 업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고 이 업종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이 부동산 전문가예요. 농공단지에 땅 사면은 건축 제한이 어디에 규정되는지 모르면 준비 못할 것이고 준비 못하면 고객이 물으면 말 한마디 해줄 수 없잖아.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런 용도, 이런 종류, 이런 규모로 건축이 가능합니까? 말해줄 게 없잖아, 말해줄 게. 사기를 칠 수도 없고. 외울 수밖에 없잖아. 용도지 간의 농공단지인 경우 건축 제한은 상계법 규정에 의한다.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봐요.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밑줄 걷죠? 보전산지 밑줄 걷죠? 초지 밑줄 걷죠? 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초지는 각각 개별법인 밑줄 걷죠?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으면 대답하세요. 여러분,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제한은 무슨 법?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는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십시오.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구역 줄 거예요. 빨리 줄 것입니다. 빨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구역은 무슨 법? 저 밑에 무슨 법? 자연공원법. 네 번째 줄에 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밑줄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은 무슨 법?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수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밑줄 걷죠?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무슨 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상 해양보호구역 줄 거예요. 해양보호구역은 무슨 법?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정리할까요? 거기 들죠?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칙이 정한 예외적으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죠? 저 눈을 보고 농공단지는 상계법,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행비제한에 관한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책자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오십시오. 82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죠.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건폐율이 무엇인지는 잠깐 설명 좀 할게요. 82페이지 펼쳐놓으면 건폐율이 나와 있죠? 네, 건폐율. 잠깐만요. 건폐율이 뭐냐면은, 건폐율이란 마음속으로 따라옵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뭐라고 하죠?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어.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고객이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적당한 건축 면적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대지에 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해라. 라고 법으로 규제하면 최대 50제곱미터까지만 건축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얼마죠? 50제곱미터. 100분의 50. 0.5잖아. 이걸 퍼센트로 표시하려고 공식에다가 곱하기 100을 넣은 거죠.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50%. 그래서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건폐 대치 한도가 50%라는 것은 대지 안에 건축 가능한 면적은 50%까지 건축할 수 있고요. 50% 이하로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 50% 이상은 대지에 건축할 수 없고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공지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공지가 있어야 통풍, 바람이 통하고 채광,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건폐율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근데 건폐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시험은 한 번은 나온 적이 없죠.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실무에 나가면은 내 고객이 일종 전용주택에 땅 사면은 고객이 물어본다고. 땅 100평 사면 몇 퍼센트 건축할 수 있지? 물어본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내 사무실에 책이 있으니까 공법 책 보고 이야기해 줄게. 기다릴 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은 계속 여기서 낸 거죠. 이 용도지역별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건폐율의 한도를 암기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봐 시험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오세요. 83페이지 오면은 중간에 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정 기준에 보니까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를 암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 보세요. 표 오른쪽에 두 번째 칸에 건폐율 찾았습니까? 건폐율 밑에 왼쪽에 국토개법이죠. 오른쪽이 시행령이죠. 뭘 외워야 됩니까? 시행령 동그라미. 그래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니까 21개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 시행령이 허용하는 건폐율의 한도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까지 보세요.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주거지역은 상가입니까? 집입니까? 집. 저희 집 전화번호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집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오십시오. 55국에 6657. 55국에 6657.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집 전화번호는 55국에 6657. 핸드폰 번호는 몰라요. 55국에 6657.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상업적입니다. 책장 넘기세요. 상업적은 책장 넘기면은 이렇게 옵니다. 상업적은 4개는 집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 제 집 상가번호입니다. 상가번호. 상가번호는 앞에 걸 쫓아서 어떻게 오죠? 9878. 9878. 55국에 6657. 9878. 9878. 공업지역은 전부 777. 그러면은 평택시 공업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하면 대지 면적의 70% 이하로 공장 건축이 허용돼요. 그럼 대지 면적의 30% 이상은 공장을 건축합니까? 무조건 공지로 남겨야 됩니까? 공지로 남겨서 마당을 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거지역은 어떻게 되죠?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상가가 몇 번이죠? 9878. 공업지역은 777.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부터는 전부 봐요.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가 공통점이 대부분이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야. 보전 용도와 개발 유보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전부 20이 20. 전부 20인데 이런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녹지지역부터 비도시는 전부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00시 시대니까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잖아.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다 외웠네요. 55국에 6657, 9878.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는 전부 20. 단,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왜요? 100시시다거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40.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까지 계속
용량을 한번 내고 금표를 한번 내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다가 요즘에는 느닷없이 이게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84페이지, 85페이지 오세요. 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8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금표가 용량률에 별도 규정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 그 표가 오른쪽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표를 암기합니다. 그래서 85페이지 용도 지역안에서 금표가 용적률을 특별히 허용하는 별표는 암기를 하십시오. 이게 통째로 2019년도 작년 재작년이 통째로 나오더라도 한 문제가. 안 외우면은 요즘에는 절대 안 돼요. 요즘에는 계속 여기서 또 낸다고. 이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필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옆에 필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그대로 다시 편집을 했어요. 이렇게 옵니다. 필기를 같이 해볼래요? 이쪽에 해볼래요? 이쪽에 같이 해볼래요? 조금 이따 보고 필기 한번 해봅시다. 이쪽으로. 필기 하세요, 그냥. 그 84페이지든 85페이지든 공간이 넓은 쪽에다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84페이지가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왼쪽에, 그죠? 네, 거기 필기해도 돼요. 필기하세요. 자, 금폐율과 용적률의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필기를 하면서 외우세요. 바쁘시겠다. 필기도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네. 요즘에는 멀티잖아, 멀티. 그죠? 자, 자개는, 적으세요.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자개장롱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그 할머니 방에 가면 자개장롱 있었잖아. 아, 할머니 방이 아니고 엄마 방이었구나. 자개장롱. 우리 엄마는 제가 기억해요. 제가 중1 때인가 자개장롱을 넣으셨어. 되게 아끼시더라고. 막 닦고 이렇게.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좋던 게, 그죠? 이제 더 좋은 가구가 나오니까 다 밀려가고. 자개장롱. 그 자개는 요즘에 생각하니까 그 조개 껍데기 가공해서 장롱에 붙이고 옷을 검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술품이야. 그럼 자개장롱은 예술이니까 공장에서 자동으로 찍어야 됩니까? 수공입니까? 수공으로. 자개는 수공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고 연습해야 됩니다. 같이 해요. 이거는 뭐죠? 자연취락지구. 빨리빨리 적으세요. 자연취락지구. 혹시 개가 뭘까요? 개발지능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수는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제일 위에가 뭐죠?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 개발지능지구.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러 반복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은 뭐죠? 공원이에요, 공원. 자연공원이다, 그냥 공원.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그렇게 되죠. 다시 할게요. 여보세요. 용도지관에서 금표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6개를 어떻게 오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걸 앞으로 기회만 되면 계속 연습하니까 7, 8일 달에 문제풀이 할 때는 누구나 대부분 다 외웁니다.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생산한다. 같이 해요. 이거 뭐죠? 자연취락지구. 이거는 뭐죠? 개발지능지구. 이건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는
공원, 자연공원입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개발지능지구는 두 개가 있어요. 딱 적으세요. 개발지능지구 두 개는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로 나눠집니다. 개발지능지구는 두 개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두 개예요. 그리고 농공단지, 산업단지인데 이때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 있는 공업지역 내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에요. 이때 산업단지 어디에 있는 거죠? 공업지역 내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이에요. 이렇게 어떤 용도지역에 이거 6개가 지정된 곳은 금폐율과 용적률 한도를 특별히 따로 허용합니다. 암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연취락지구부터 제일 위에서부터 자, 64, 34, 64, 육군사관학교를 64라고 그러죠. 육군사관학교 64. 육군 3사관학교였습니다. 뭐죠? 34. 육군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64, 34. 그 다음에 678, 678. 다 외웠네. 64, 34, 678. 64, 34, 678. 64는 육군 사관학교. 34는 육군 3사관학교. 678은 무슨 뜻이죠? 아무 뜻도 없어. 64, 34, 678. 이렇게 하고 하나씩 붙여주면은 금표율의 최대한도가 됩니다. 64, 34, 678. 하나씩 붙이면은 이게 금표율의 최대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어떤 용도지 간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된 곳은 금표율을 얼마? 60% 이하 범위안에서 각 시군조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를 따라 제가 자연취락지구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자연취락지구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이 뭐냐면은 꼭 외워야 돼 이걸.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물이죠. 녹관농자 안의 취락정비가 목적이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지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무슨 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가 돼요. 그럼 공법이 얼마나 괜찮은 과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공법의 참맛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니, 보시라고. 진짜 공부 잘하면 연봉이 높아요. 공법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이 연봉이 높다니까 한번 보세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잖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빼고 금표율이 얼마죠? 20% 이하로 제한되잖아.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요. 땅 100평 사도 20평 이하로 건축을 하고 80평은 버려야 되는 곳이 녹관농자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한테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 주죠? 60. 본래 그 동네는 금표율이 20인데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60%로 금표를 통례로서 완화해 주는 거라. 그러면은 개발할 수 있는 비율이 40%가 늘어나잖아요. 100평 땅 사면은 40평 건축이 가능해지잖아. 그럼 땅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는데 적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자연녹지력은 5배까지도 봤어요. 2세, 4, 5배 올라요. 그러면은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면 땅값이 5배 오르면은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하죠. 배웠잖아. 공고 열람 절차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죠.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비밀입니까? 공개됩니까? 공개가 되죠. 그때 정보를 얻으면은 여기에 1억을 투자하면은 5억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입니까? 제도적으로 정보를 얻게 됐습니까? 제도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어차피 공개됐기 때문에 단 이렇게 제도적으로 공개된 것을 일반인이 모르기 때문에 공부한 소수 전문가만 그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뭐 녹화하고 있으니까 좀 거북하지만 수도권의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자연친화적으로 지정을 위한 정보 하나면은 한 1년, 2년 연봉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해야 되죠. 누구나 암긴 하겠지. 근데 이런 해석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해석이 힘들어요. 전문가 누구나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도시적 외의적, 도시적 밖에는 비도시적은 아까 대부분 금표리 계획관리적 빼고 다 20이잖아요. 근데 그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보존할 겁니까? 개발이 가능해야 됩니까? 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동네는 금표를 얼마주죠? 40%까지 줍니다. 20이 40이 되잖아. 그럼 금표율이 배가 높아지니까 20%가 증가되니까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죠.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금표는 얼마죠? 30. 자연녹지지역에 땅 100평 사면은 금표율이 20이니까 20평 이하로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금표를 30%까지 허용하죠? 그러면은 100평 사서 20평 짓습니까? 30평까지 가능합니까? 30평까지 가능하니까 100평 사도 전원주택 건축이 아쉬운 데는 가능해져요. 그럼 땅값은 또 오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에 지정됩니까? 주로 도시지역 밖에 지정됩니까? 도시지역 밖에 농공단지에 지정되면 본래 도시지역 밖에는 금표율이 20%잖아요. 근데 농공단지에 지정되고 무슨 금표를 얼마 주죠? 70. 도시지역의 공업지와 똑같이 제도적으로 공장 개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은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택하고 관련되네요. 공업지역은 금표율이 아까 77%였죠. 공업지역은 금표율이 70%인데 공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되면 금표율을 80%. 그럼 얼마죠? 10%가 완화가 되는 거죠. 이 평택이잖아요.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내려왔죠. 금표율 10% 되면 삼성이 움직인 거예요. 평택이 이뻐서가 아니고 평택에 삼성이 들어온 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아니면 도시첨단산업단지 맞죠? 그러면 본래 공업지역은 금표율 70%까지만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데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은 80%니까 10%를 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삼성이 땅 10만 평 사면은 본래 반도체 공장은 7만 평 이하로 건축해야 되는데 평택은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8만 평의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1만 평을 더 지을 수 있어요. 반도체 공장 1만 평은 1년에 수십조의 매출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삼성도 평택을 선택하고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들이 막 공약을 한다고.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이 말은 제도적으로 금표율을 10%를 높여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투자 환경을 유리하게 금표율을 10%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을 해석하니까 참 의미가 많죠. 이게 그런 규정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에 이제 실무적으로 해석까지 다 해드렸으니까 많이 활용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봐요. 여기서 제일 처음 빼고 제일 마지막을 빼버리면은 가운데 4개가 남잖아. 그 중에서 자연녹지를 빼야 돼. 그럼 몇 개가 남느냐면은 4개가 남아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수산조원보호구역, 그리고 자연공원, 그리고 농공단지 이 4개는 용도지간에서 용적률 치단들을 특별히 허용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치단들을 특별히 허용합니다. 개발진흥지구,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이 얼마죠? 100. 책 보세요. 100. 수산조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의 수산조원보호구역에 지정된 무슨 용적률이 얼마죠? 80. 자연공원은 얼마죠? 100. 농공단지는 용적률이 얼마죠?
150. 이야, 여러분, 도시적 밖에 도시적 밖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금표율은 70이고 용적률은 150%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면은 2층, 3층 공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규제 완화로 볼 수 있죠. 그럼 만약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잖아. 어떤 용도지 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표율과 용적률이 맞게 짝진 것은 금표율은 70, 용적률은 150.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아까 여기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6, 4, 3, 4, 6, 7, 8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 떼고 외우면 되죠. 읽어보세요. 18, 18, 10, 15 그렇게 되죠. 18, 10, 15, 18, 10, 15, 18, 10, 15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제가 나가면 사진 찍으면 될 것 같고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용도지간에서 금표율과 용적률의 치료함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얻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혼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습을 3번째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자연취락지구, 이거는 개발지능지구, 이거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 공원, 무슨 공원이죠? 자연공원. 이거는 뭐죠? 농공단지, 산업단지. 여기서 이래 놓고 개발지능지구는 2개가 있어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업지역 안, 공업지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 용도지역 안에 이거 6개가 지정되면 자연녹지지역 등이 지정되면 금표율의 치단도를 특례로서 따로 허용하죠. 그때 금표율의 치단도는 어떻게 외웠죠? 제일 위에서부터 어떻게 외웠죠? 64, 64, 34, 64, 34, 6, 7, 8 하나씩 붙여주면 금표율의 치단도가 되는 거죠. 64, 34, 6, 7, 8 그리고 제일 처음 빼고 제일 마지막 빼고 그리고 자연녹지를 빼면 4개가 남죠. 개발지능지구, 수단조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공단지에서 용적률은 어떻게 오죠? 18, 10, 15. 그럼 다 외운 거죠. 18, 10, 15. 18, 10, 15. 18, 10, 15. 하나씩 붙여주면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18, 10, 15) 18, 10, 15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오세요. 9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오시면 6번에 용도지역 등 그 밖의 행비자 나와 있습니까? 발표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네. 밑에 보세요. 양거를 1번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읽어드릴게요.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출것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규정 동그라미. 이때 규정이 뭐죠? 적으세요. 이때 규정은 금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을 말합니다. 금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을 말합니다. 이때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고요? 금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싱겁게 자주 나와요. 자, 고개 드시고요. 여러분, 오늘 배웠습니다.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자,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가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의 일부는 아직까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 이렇게 땅 샀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면은 마음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그 지정 목적에 비춰봐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용도지역이 어디죠?
자연환경 보존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규정. 이때 규정이 뭐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제한. 건축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허용하는 건폐율 20% 이하로 건폐율 제한 받겠죠. 용적률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용적률 80% 이하로 제한되는 거야.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적인 지적이 없는 지역에 땅 사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을 못하는 것은 건축을 못하게 돼요. 대부분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그러면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적이 미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개발을 할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똑같이 제도주로 취급을 받아요.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못 산 거죠. 이런 곳은 땅 사면 안 돼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적이 미지정된 지역은 그중 건축자는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에서 도시적과 관리적은 세분되죠. 그 밑에 건데 도시적은 봐요. 도시적은 이렇게 세분되잖아요. 도시적은 보세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이 3개가 있죠. 녹지적 3개 불러주세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리고 여기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죠. 아직까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부적인 용도주로 도시적이 미세분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적이 세부적인 용도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그중 그 16개 중에서 건축자의 가장 까다로운 보전 녹지 지역에 적용해야 될 규정, 보전 녹지 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곳이 땅 사면은 큰일이에요. 이런 곳이 땅을 하는 순간, 이런 곳이 땅을 딱 투자를 하는 순간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집은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큰일이죠. 그 다음에 관리적이 세분되죠. 관리적은 어떻게 세분되죠?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적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적이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보전관리적으로 미세분된 지역, 관리적이 세부적인 용도적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자는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적에 적용해야 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무슨 규정?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이 부분이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읽어드립니다. 90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자, 도시적 또는 관리적이 세부 용도주로 지정되지 아니했을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은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출급적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금방 배웠잖아요. 관리지역이라면은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급적 그중 건축자의 가장 까다로운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오시죠.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찾으셨습니까? 자,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살짝 암기해두십시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법,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은 법 2개를 외워요. 출것죠?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출것죠? 농지법상 농지지적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에요. 다만 밑줄 것입시오.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지로고요.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손 떼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지적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받는다. 설명드리고 휴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 못하면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설명 듣고 이해하시고 암기를 듣도록 합니다. 고개를 드시죠. 이건 안 지울 거고 여기는 손대도 되죠. 연습장이니까 손댈게요. 이 손대고
휴직할 거예요. 여보세요. 이게 평택, 경기도 평택이고요. 평택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으로 가져갑시다. 지금 동그라미는 평택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 땅에는 두 가지 법을 적용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도시지역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 두 개를 같이 보여 같이.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요.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규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들어요. 책 만지지 말고. 책은 제가 집에서 좀 미리 만져보라고 했죠. 미리 많이 만져보고 오세요. 집에서. 자, 앞에 보시고. 이게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에도 도로법상 도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접도구역이 뭐냐면은, 이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도시적 도로 옆에는 접도구역을 지정을 못해요. 그럼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도시적 안에 있습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의 도로 주변에 여기다가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초중구역, 수단조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고, 접도구역은 도로법상 용도구역이에요. 접도구역이 뭐냐면은, 접도가 뭐죠? 도로에 도로 경계선에 접하도록 지정된 용도구역이에요. 도로 주변에, 이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있어. 접도구역 지정 목적은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려고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접도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지정된 적은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주변의 녹지 지역의 개발을 못하게 규제하려고 만든 게 그린벨트고,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도로 주변에 지정된 그린벨트 이름은 도로법상 접도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 주변의 녹지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지키고,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은 접도구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못하게 하여 지켜내고, 아름다운 해안선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은 수단조원 보호구역이고, 그러니까 명칭은 다른데 전부 역할은 그린벨트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에 땅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린벨트고, 도로 주변의 땅을 살 때 조심해야 될 땅은 도로법상 접도구역이고, 아름다운 강화도 해안가에 땅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잠깐만. 이 법을 도로법상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 법을 도시적의 도로 옆에는 이 법을 적용을 안 하니까 도시적 도로 주변에는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를 못하는 거야. 도시지역 안에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 지정하면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도시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도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을 하도록 한 이 법 규정을 도시적 도로 주변은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럼 부동산 할 때 도시지역 안에는 접도구역이 있어 없어? 없어. 접도구역은 항상 도시적 방향,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주변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이 지정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도로법상 규정은 도시지역에는 적용합니까? 적용이 배제됩니까? 적용 배제.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럼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만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만 접도구역이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보세요?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제도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잖아. 이 법을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농지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도시지역에 농지를 사는 사람은 순수하게 농업이 목적입니까? 개발 목적입니까?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하려고 사거든. 그럼 농지를 사서 아파트 짓고 공장 지을 분에게 당신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자격이 있어 따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이치가 맞죠?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녹지지역이라. 녹지지역은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개발 못 하잖아.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도 필요하지 않은 농지라. 그럼 녹지지로 묶여있고 개발 못 하잖아. 그리고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한 농업인이 살 수 있도록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고개를 드시고 두 개예요. 도시지역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 두 개가 뭐죠?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적도구역의 지정과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가 됐죠? 네, 잠시 휴식하고 마지막 시간 용도지구편 준비하겠습니다.